그 목걸이는 어디서 났어요? 수지는 본능적으로 목걸이를 감싸쥐었어요. 어머니 유품입니다. 어머니 성함이? 환자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환자는 제발 알려주세요라며 애원했지만 수지는 냉정했습니다. 환자분, 안정을 취하셔야 회복이 빠릅니다. 환자가 간호사 목걸이를 보고 말을 건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사연 라디오 TV입니다. 우리들의 사연이 이야기로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듣고 계시는 곳에 행운이 전달됩니다.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수진이 응급실에 실려온 노인의 가슴을 잇는 힘껏 눌렀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환자는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고 구급대원들은 재벌 회장님이시래요라며 수선을 떨었죠. 하지만 수진에게 회장이든 뭐든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살려야 할 환자일 뿐이었어요. 심장 박동 돌아왔어요. 빨리 중환자실로. 수진의 차분한 목소리에 의료진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4시간에 걸친 수술 끝에 박진우 회장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어요. 중환자실 침대에 누운 박 회장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하얀 가운을 입은 간호사가 보였어요. 그런데 그 간호사의 목에 걸린 은빛 목걸이가 박 회장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나비 모양의 낡은 목걸이였죠. 박 회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박수가 급격히 올라가며 기계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환자분,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수진이 당황하며 박 회장의 어깨를 잡았지만 박 회장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미란아, 미란이가 어디 있니? 박 회장은 헛소리를 하듯 중얼거렸어요. 수진의 온몸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정미란. 그건 30년 전 세상을 떠난 자신의 어머니 이름이었으니까요. 환자분, 진정하세요. 제가 혈압 체크하겠습니다. 수진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박 회장의 팔에 혈압계를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박 회장은 수진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 목걸이, 어디서? 환자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쉬셔야 해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하며 박 회장에게 안정제를 놓았죠. 박 회장은 천천히 눈을 감았지만 입술은 계속 미란아 라는 이름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는 명품 옷을 차려입은 귀부인 강혜원과 잘생긴 남자 박민준이 급하게 들어섰습니다. 우리 회장님 상태가 어떻습니까? 강혜원의 차가운 목소리에 담당 의사가 긴장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다행히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심리적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지금 누가 돌보고 있나요? 민준이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지금 옆에 있습니다. 의사가 간단히 답하고 차트를 확인했어요. 강혜원과 민준은 유리창 너머로 박 회장 곁에 서 있는 수진을 지켜봤습니다. 수진이 기계를 확인하며 차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죠. 저 간호사 누구야? 민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건 제가 개인정보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강혜원은 말없이 유리창 너머 수진을 지켜봤습니다. 평범한 젊은 간호사였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남편이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의사의 말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강혜원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남편의 젊은 시절에 대해선 별로 아는 게 없었어요. 정략 결혼이었고 서로의 과거에 대해 묻지도 않았죠. 수지는 교대 시간이 되어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목걸이를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엄마, 저 환자가 왜 엄마 이름을 불렀을까요? 어머니는 평생 이 목걸이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죽는 날까지 제이라는 이니셜만 적힌 남자를 그리워하며 살았죠. 수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환자는 그냥 환자일 뿐이야. 수지는 목걸이를 다시 목에 걸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편을 짓눌렀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처럼 출근해서 박 회장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환자분, 아침 식사 드실 시간입니다. 수진이 밝게 말하며 식판을 놓았어요. 박 회장은 수진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당신, 몇 살이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진은 잠시 멈칫했지만 차분하게 답했어요. 32살입니다. 박 회장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 했어요. 32년 전, 그때 미란이가 뭔가 말하려고 했었는데, 그 목걸이는 어디서 났어요? 박 회장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수지는 본능적으로 목걸이를 감싸쥐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 유품입니다. 어머니 성함이? 박 회장이 다급하게 물었지만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이제 식사하세요. 수지는 의도적으로 대화를 끊고 체온계를 준비했어요. 박 회장은 제발 알려주세요라며 애원했지만 수지는 냉정했습니다. 환자분, 안정을 취하셔야 회복이 빠릅니다. 수지는 체온을 재고 차트에 기록한 뒤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그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왜 자꾸 저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 시각 병원 근처 고급 식당에서는 강혜원과 민준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비서실장한테 연락했어. 저 간호사에 대해 다 조사하라고. 민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뭔가 석연찮아. 당신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동요하는 건 처음 봤어. 강혜원이 커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혹시 아버지 옛날 여자라도 되는 건 아닐까요? 설마. 그럴 리가. 강혜원은 고개를 저었지만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결혼 전 남편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어쨌든 확실히 알아봐야 해. 우리 재산에 손대려는 거면 가만 안 둘 거야. 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김태수 비서실장은 복도에서 수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수진 간호사님, 잠깐 할 말이 있습니다. 중년 남자의 정중한 태도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병원 뒤편 조용한 정원으로 향했어요. 김태수는 주위를 살핀 뒤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시죠. 수진이 봉투를 열자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젊은 남녀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여자의 목에는 수진이 지금 차고 있는 그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이게 우리 엄마.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 회장님과 당신 어머니 정미란 씨의 사진입니다. 32년 전쯤 찍은 거예요. 김태수의 말에 수진은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박 회장님은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정략 결혼을 해야 했고 당신 어머니는 임신 사실도 말하지 못한 채 버림받았죠. 그럼 저는 당신은 박 회장님의 친딸입니다. 김태수의 말에 수지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간호사예요. 환자와 저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심하세요. 김태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강혜원 사모님과 박민준 전무는 당신을 위협으로 여길 겁니다.
이미 당신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어요. 전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재산도 인정도 필요 없어요. 수진이 소리쳤지만 김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아도 그들은 가만 안 둘 겁니다.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위협이니까요. 김태수는 사진을 다시 수진에게 건네며 이건 가지고 계세요. 언젠가 필요할 겁니다라고 말하고 사라졌어요. 수진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너무나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죠. 엄마, 이게 엄마가 평생 그리워하던 사람이었구나.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닦고 병원으로 돌아갔어요. 아니야. 환자는 환자일 뿐이야. 나는 간호사고. 수진은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지만 박 회장의 상태는 점점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수진을 볼 때마다 그의 눈빛은 더욱 애절해졌어요. 환자분, 약 드실 시간입니다. 수진이 약을 건네자 박 회장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수진은 손을 빼려 했지만 박 회장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5분만요. 딱 5분만 주세요. 수진은 한숨을 쉬며 그럼 5분만요라고 답했어요. 당신 어머니, 정미란 씨 맞죠? 박 회장의 떨리는 목소리에 수진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사랑했던 분이에요. 하지만 저는 비겁했어요. 집안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그분을 떠났죠. 박 회장의 목소리가 깊은 후회로 물들었어요. 그래서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수진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제 딸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환자분의 딸이 아닙니다. 수진이 단호하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그냥 담당 간호사일 뿐이에요. 환자분은 제가 돌봐야 할 환자고요. 박 회장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지만 수진은 냉정하게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수진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손이 떨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 제가 이러는 게 맞죠? 그때 누군가 수진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이수진 간호사, 잠깐 시간 있어요? 돌아보니 박민준이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잠깐 옥상에서 이야기 좀 하죠. 수진은 불안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둘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민주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수진을 쳐다봤어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 사생아라는 거 이미 다 알아냈어요. 수진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연기는 그만하시죠. 김태수가 당신한테 사진 줬다는 것도 알아요. 민준이 수진에게 한 걸음 다가섰어요. 위협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재산을 노리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든 그건 불가능해요. 전 재산 같은 거 관심 없어요. 수진이 소리쳤지만 민주는 비웃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결국엔 돈이에요. 민주는 수표 한 장을 꺼내 수진 앞에 던졌어요. 5억입니다. 이거 받고 조용히 이 병원에서 사라지세요. 수진은 수표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필요 없어요. 전 제 일만 할 겁니다. 정말 후회할 거예요. 이수진 씨. 민준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식었어요. 우리 집안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는 위협적으로 말하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수진은 난간을 붙잡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몸은 떨렸지만 그녀는 도망가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곳곳에서 수진에 대한 소문이 퍼졌어요.
이수진 간호사가 박 회장한테 접근하고 있대. 재산 노리는 거 아니야? 원래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잖아. 동료 간호사들이 수군거렸고 수진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업무 지시도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했어요. 수진 씨, 이 환자도 맡아요. 그리고 저 환자도요. 한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양의 일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일부러 실수를 유도하는 일까지 벌어졌죠. 수진 간호사, 이 약 좀 가져다 줘요. 하지만 그 약은 잘못 표시된 것이었어요. 수간호사 최은경이 수진을 조용히 불러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게 다 강혜원 사모님의 짓이야. 네. 병원 이사진 중에 바깥 사람들이 있거든. 너를 몰아내려고 작정한 거야. 최은경의 목소리가 안타까웠어요. 선생님, 전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아. 근데 권력이라는 게 그런 거야.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들한테는 위협이야. 최은경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저는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 간호사고 이게 제 일이니까요. 그날 밤 수진이 야간 근무를 서고 있을 때였어요. 정기적으로 박 회장의 상태를 확인하러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박 회장은 깊이 잠들어 있었고 수진은 차트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차트에 적힌 약물 처방이 이상했습니다. 이 약, 간 손상 환자한테는 절대 쓰면 안 되는데.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 회장은 교통사고로 간 손상이 있었어요. 이 약을 먹으면 간 기능이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었죠.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다른 약이 처방되어 있었는데 말이에요. 수진은 급히 당직 의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선생님, 박진우 환자분 처방이 이상한데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뭐가 이상한데요? 당직 의사가 귀찮다는 듯 물었어요. 간 손상 환자한테 이 약은 위험합니다. 수진의 말에 당직 의사가 차트를 다시 확인했어요. 아, 정말 잘못 처방됐네요. 당장 바꾸겠습니다. 처방은 수정되었고 박 회장은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불안했어요. 이게 단순한 실수일 리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은 병원장실로 불려갔습니다. 이수진 간호사, 어젯밤 당직 의사 처방에 문제를 제기했다면서요? 병원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네, 환자에게 위험한 약이 처방되어서 그건 의사 선생님이 판단할 일이지 간호사가 나설 일이 아닙니다. 병원장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환자 안전이 월권 행위입니다. 앞으로 조심하세요. 수진은 할 말을 잃었어요. 환자를 지키려 했을 뿐인데 오히려 질책을 받았습니다. 복도로 나온 수진에게 최은경이 다가왔어요. 수진아, 괜찮아?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야. 넌 옳은 일을 했어. 근데 최은경이 주위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처방을 낸 의사, 박민준 전무랑 친한 사람이야. 이미 다 짜여진 거라고. 설마 일부러 잘못된 처방을? 조심해, 수진아. 이 병원 곳곳에 그 사람들 눈과 귀가 있어. 수진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수진에 대한 괴롭힘은 계속되었습니다. 동료들은 노골적으로 수진을 피했고 업무는 점점 더 과중해졌어요. 이수진 간호사, 3층 환자들도 내가 다 맡아. 네, 그건 한 사람이 하기엔. 다른 사람들 다 바빠. 내가 해. 수진은 하루에 10명이 넘는 환자를 혼자 돌봐야 했습니다. 화장실 갈 시간도 없었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하지만 수진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환자들만큼은 제대로 돌봐야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박 회장이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 씨, 잠깐 앉아요. 환자분, 전 바빠서 딱 1분만요. 부탁입니다. 박 회장의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수진은 잠시 앉았어요. 당신이 힘들어하는 거 다 알아요. 내 때문이죠.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환자분 때문이 아니에요. 제 일일 뿐이에요. 수진이 담담하게 답했지만 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내 가족들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 다 알아요. 전 괜찮습니다. 수진이 일어서려 하자 박 회장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당신 어머니를 버리지만 않았어도 당신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수지는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냉정함을 유지했어요. 환자분, 이제 그만 쉬세요. 수지는 손을 빼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그녀는 벽에 기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엄마, 전 정말 괜찮은 걸까요? 그날 오후 병원 로비가 갑자기 술렁거렸습니다. 저기 봐, 기자들이야. 무슨 일이래? 수진이 고개를 들자 로비에 기자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박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왜 저기? 수진이 당황하며 가까이 다가갔어요. 박 회장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 과거에 대해 고백하려고 합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저에게는 30년 넘게 숨겨온 딸이 있습니다. 박 회장의 말에 로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정미란이라는 여자를 사랑했지만 집안의 반대로 그분을 떠났고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분이 제 아이를 임신한 줄도 모르고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지만 박 회장은 손을 들어 막았어요. 그 딸이 바로 이 병원 간호사 이수진입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수진에게 쏠렸습니다. 수진은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저는 제 딸에게 재산의 절반을 상속할 것입니다. 박 회장의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강혜원과 민준이 급히 로비로 내려왔어요. 여보, 이게 무슨 짓이에요? 강혜원이 소리쳤지만 박 회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가 해야 할 책임입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민준이 외쳤지만 기자들은 이미 미친 듯이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수지는 그 혼란 속에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수지는 복도 끝으로 달려가 화장실에 숨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전 원하지 않았는데.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녀는 그저 조용히 간호사로 살고 싶었을 뿐인데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최은경이 화장실로 들어와 수진을 안아줬어요. 수진아,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수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큰 폭풍이 몰려올 거라는 걸요. 그날 저녁 뉴스는 박 회장의 고백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재벌 회장 숨겨진 딸 충격 고백. 30년 만에 밝혀진 진실. 수진의 사진이 뉴스 화면에 크게 떴어요. 수진은 집에서 뉴스를 보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 들고 한참을 울었어요. 다음 날부터 수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앞은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이수진 간호사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재산 상속 받을 건가요? 박 회장과는 어떤 관계신가요?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간신히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병원 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저게 재벌 회장 딸이래.
원래 간호사였는데 이제 대박 났네. 부럽다. 하루아침에 인생 역전이잖아. 수지는 그 모든 시선을 견디며 간호사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출근하자마자 수간호사실로 불려갔어요. 수진아, 미안하지만 최은경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병원 이사회에서 결정이 났어. 너를 휴직시키기로 했대. 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병원 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하다는 게 이유래. 기자들도 계속 몰려오고 최은경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나도 알아. 근데 이사회 결정이야. 바깥 사람들이 압력을 넣었어. 수지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일단 한 달 휴직이야. 최은경의 말에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실상 해고나 마찬가지였어요. 짐은 오늘 안에 정리해줘. 수지는 비틀거리며 수간호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동료 간호사 몇 명이 노골적으로 수군거렸어요. 재산 받을 거면서 뭘 더 일을 해. 연기 그만하지. 이제 우리랑 다른 세상 사람이잖아. 수지는 참고 또 참으며 자신의 자리로 향했어요. 하지만 사물함을 열자 그녀는 경악했습니다. 사물함 안이 엉망으로 뒤집어져 있었고 물건들이 사라져 있었어요. 뭐야 이게. 어머니 사진도 개인 물품도 모두 없어졌습니다. 찾으시는 거 있어요?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동료 간호사 몇 명이 비웃고 있었습니다. 제 물건들 어디 갔어요? 글쎄요. 우리가 알 바 아니죠. 그들은 킥킥거리며 자리를 떴어요. 수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짐을 싸던 수진에게 누군가 다가왔어요. 박민준이었습니다. 이수진 씨, 만족하시죠? 민준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버지를 이용해서 원하는 걸 다 얻었잖아요. 전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수진이 소리쳤지만 민준은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섭죠. 순수한 척하면서 다 계산하는 사람들. 민준이 수진에게 한 걸음 다가섰어요. 당신 존재 자체가 우리 가족에게는 재앙이에요. 그의 눈빛이 살기로 가득했습니다. 재산 상속?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민준이 냉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 변호사들이 다 막을 테니까요. 당신은 법적으로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요. 전 재산 따윈 원하지 않아요. 수진이 외쳤지만 민준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쫓겨난 김에 우리 눈앞에서 영영 사라지세요. 그게 당신과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에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선 채 눈물을 참았어요. 하지만 눈물은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수지는 서둘러 남은 짐을 싸서 병원을 나왔어요. 기자들이 다시 몰려들었지만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도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이수진 씨, 휴직 소식 들었습니다. 박 회장과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건가요? 수지는 기자들을 피해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은 수지는 가방에서 어머니 사진만은 찾았습니다. 다행히 사물함에서 가져온 게 있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태수 비서실장이었어요. 수진 씨, 괜찮으세요? 병원에서 일 들었습니다. 비서실장님,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법률사무소로 오실 수 있나요? 법률사무소요? 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싸워야 해요. 김태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네, 가겠습니다라고 답했어요. 전화를 끊은 수지는 어머니 사진을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제가 싸워도 될까요? 다음 날 수지는 김태수가 알려준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상대가 누군가요? 변호사가 물었고 수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강혜원 씨와 박민준 씨입니다. 변호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네. 수지는 그동안 모아둔 녹음 파일과 문자 메시지를 꺼냈어요. 병원에서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그녀는 조용히 기록해뒀던 겁니다. 김태수도 박가의 비리 자료를 건넸어요. 이것도 증거로 쓰세요. 병원 처방 조작건도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수지는 처음으로 당당한 표정을 지었어요. 김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 씨, 회장님께서 재산 상속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 받지 않을 겁니다.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 변호사와 김태수가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 재산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냥 제 일을 하고 싶을 뿐이에요. 수진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다만 병원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간호사로 일하고 싶어요. 김태수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가지 않을 작정이었어요. 일주일 후 법정에 사람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법정이 꽉 찼어요. 강혜원과 민주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런 간호사 따위가 우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민준이 비웃으며 어머니에게 속삭였어요. 당연히 이길 거야. 우리 변호사가 누군데? 강혜원도 자신만만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을 꽉 쥐고 피고인석을 바라봤어요. 재판장이 들어오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측 증거를 제시하세요. 판사의 말에 수진의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첫 번째 증거입니다. 피고인 박민준이 원고에게 협박한 녹음 파일입니다. 법정에 민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당신 존재 자체가 우리 가족에게는 재앙이에요. 5억 받고 조용히 사라지세요. 민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건 불법 녹음입니다. 민준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지만 판사가 제지했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두 번째 증거입니다. 변호사가 문자 메시지 기록을 제출했어요. 피고인 강혜원이 병원 이사진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화면에 문자 내용이 떴습니다. 이수진 간호사를 당장 내보내세요. 안 그러면 기부금 끊겠습니다. 저 여자가 병원에 있으면 우리 남편 치료 다른 병원에서 받겠어요. 강혜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건 어떻게...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세 번째 증거입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어요. 병원 내 약물 처방 조작건입니다. 담당 의사가 피고인 박민준의 지시로 박진우 회장에게 위험한 약을 처방했습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민준이 소리쳤지만 변호사는 멈추지 않았어요. 담당 의사의 증언서가 여기 있습니다. 박민준 전무가 돈을 주고 잘못된 처방을 하라고 시켰다고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법정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어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김태수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20년간 박 회장님을 보좌했습니다. 강혜원 씨와 박민준 씨는 수진 씨를 제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병원 직원들에게 돈을 주고 수진 씨를 괴롭히게 했습니다. 심지어 회장님의 약까지 바꿔치기 하려 했습니다. 김태수의 증언에 강혜원이 벌떡 일어났어요. 당신 배신자.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마지막 증거입니다. 변호사가 통장 내역을 제출했어요. 피고인들이 병원 직원들에게 뇌물을 준 증거입니다. 여기 이체 기록이 모두 있습니다. 민주는 변호사를 노려봤지만 이미 늦었어요.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수진의 변호사가 힘주어 말했어요. 판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피고인 강혜원, 박민준에게 각각 벌금 5천만 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합니다. 강혜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이 수진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이수진 씨, 기분이 어떠세요? 앞으로 계획은? 수진은 침착하게 답했어요. 저는 그냥 병원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간호사로 일하고 싶어요. 재산 상속은요? 받지 않을 겁니다. 전 제 일만 하고 싶어요. 수진의 대답에 기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혜원과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빠져나갔어요. 그들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수진은 그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복수가 달콤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법정 밖에서 김태수가 수진에게 다가왔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진 씨. 비서실장님, 감사합니다. 회장님께서 수진 씨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환자분 상태는 어떠세요?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다만 마음이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수진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박 회장을 만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환자로서 말이죠. 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수진은 박 회장의 병실 앞에 섰어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다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환자일 뿐이야. 그냥 환자. 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박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수진을 보자 박 회장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수진아, 환자분 컨디션은 어떠세요? 수진은 의도적으로 거리를 뒀습니다. 박 회장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재판 이겼다면서?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재산 상속을 거부한다고? 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전 필요 없어요. 왜? 그건 내 권리인데. 전 회장님의 딸이 아니에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담당 간호사였을 뿐이에요. 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날 용서할 수 없는 거구나?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은 잠시 침묵했어요. 용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전 그냥 제 길을 가고 싶을 뿐이에요. 하지만 엄마는 회장님을 원망하면서도 그리워하셨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사셨지만 저를 대학까지 보내셨죠. 누구한테도 기대지 말라고 하셨어요. 박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래서 전 엄마가 원하던 대로 살 거예요. 제 힘으로. 수진은 그렇게 말하고 일어섰습니다. 수진아. 박 회장이 급히 불렀지만 수진은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래도 한 가지만 부탁해도 될까? 박 회장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수진은 멈춰 섰어요. 내 어머니 묘소에 꽃 한 송이만 놓게 해줘. 그것만이라도.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환자분이 퇴원하시면 그때 연락드리겠습니다. 박 회장은 고맙다는 듯 고개를 숙였어요. 수진은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김태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김태수가 물었습니다. 그냥 환자로 대했어요. 수진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김태수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할 뿐이에요. 그때 최은경이 복도를 지나가다 수진을 발견했습니다. 수진아, 선생님, 최은경이 수진을 꼭 안아줬어요. 재판 이겼다며? 잘했어. 선생님, 전 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연하지. 이사회에서 이미 결정 났어. 너 복직이야. 최은경의 말에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요? 그래. 다음 주부터 출근해. 수진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간호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김태수가 서류 봉투를 하나 건넸습니다. 이건 회장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수진이 봉투를 열자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정밀한 간호장학재단 설립 서류입니다. 네. 회장님께서 당신 어머니 이름으로 재단을 만드셨어요. 가난한 학생들이 간호사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요. 수지는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건 제가 받을 수 없어요. 회장님께서 당신 어머니께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김태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재단 운영은 수진 씨가 맡아주시길 바라신답니다. 수진은 한참을 서류를 바라봤어요. 알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이름으로 좋은 일 하는 거라면 엄마도 기뻐하실 거예요. 최은경이 수진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수진아, 넌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아니에요. 전 그냥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딸이고 싶었을 뿐이에요. 수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어요. 엄마, 저 잘하고 있죠? 수진은 목걸이를 만지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은 정식으로 병원에 복직했어요. 동료들은 어색하게 그녀를 맞이했지만 수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잘 부탁드려요. 수진은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환자들이 그녀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수진 간호사님, 어디 갔었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수진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간호사 이수진으로 말이에요. 1년 후 정밀한 간호장학재단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박 회장과 수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이 재단은 제 첫사랑 정밀한 씨를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분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을 돕고 싶습니다. 수진은 조용히 박수를 쳤어요. 강혜원과 민준도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 이후 그들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개소식이 끝나고 박 회장이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오늘 시간 있니? 무슨 일이세요? 내 어머니 묘소에 가고 싶구나. 약속했잖니.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은 함께 묘소로 향했습니다. 박 회장은 꽃다발을 들고 정밀한의 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란아,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진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이제 마음 편히 쉬세요. 수진이 목걸이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박 회장은 천천히 일어서며 고맙다, 수진아라고 말했어요. 저는 여전히 회장님의 간호사였던 사람일 뿐이에요. 수진이 담담하게 말했지만 박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고맙다. 둘은 묘소를 나왔어요. 다음 날 수진은 평소처럼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수진 간호사님, 여기 환자분 링거 부탁해요. 네, 지금 갑니다. 그녀는 여전히 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사였어요. 퇴근길에 수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저 행복해요. 제자리에서 제 일을 하고 있어요. 목걸이가 석양빛에 반짝였고 수진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딸도 아닌 그저 이수진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사연 라디오 TV는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들려드립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